뭔가 부당하다,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할 말은 하셔야 됩니다. 부당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친절이 아닙니다. 친절함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합니다. 친절함하고 비굴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이걸 비굴한 행동을 친절함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지난주에도 아파트에서 뭐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입주민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전화기 대고 개지랄을 한번 했거든요. 못 해주겠다. 한 말씀, 내려와봐라, 일로. 내려와봐라. 뭐라 했습니다. 아닌 상황에서 굽신거리는 거는 비굴함이지, 그게 친절한 건 아니에요. 친절함이라는 단어와 비굴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굽신굽신거리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게 그게 친절이에요?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권리로 생각하는, 거기에 대응해 주는 것, 거기에 긍정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 무비판적으로, 그건 씨발 친절한 게 아니라 비굴한 거지. 비굴한 짓 하지 마라, 비굴하게 살지 마라.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이 불합리하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걸 권리로 생각한다는, 권리로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비굴해야 그 현장에서 버틸 수 있다면 그 현장에서 어차피 오래 못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월급 조금 더 받겠다고 그 비굴하게 뭐 관리소장이나 그 뭐 비 맞추고 있는, 물론 뭐 나는 남 비는 안 맞춥니다. 적어도 최소한 남 비 맞추려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입주민 뭐 아파트 관리소 뭐 빌딩 관리소 직원들이 그 입주민들 비 맞추려고 거기 취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일하려고 취직하는 거지. 그 사람들 뭐 비 맞춰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너희가 와서 이제 해야 된다 말을 이제 전화 와가지고 다짜고짜 오후에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냐를 이제 족같이 하면 안 해줍니다. 저도 안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내려와봐라. 그러고 전화기 던지 붙습니다. 시설에서 자기 자리 찾아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된 것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자기 소리 내는 대신 내는 분들이 잘 된다. 그거는 시설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노란 새끼들은 어딜 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잖아. 청문회 봤죠? 노무현 청문회. 그게 이제 노무현 그때 당시에 이제 일개 의원이었잖아요. 일개 의원이었는데 청문회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노무현이 아주 통쾌한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면서 노무현이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거기서 어이구 기죽어 하면서 말 못하고 아이고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친절한 게 아니라고, 비굴한 거지. 친절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굴함은 다른 거예요. 이직할 때 한 달 기다려 달라 하냐고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내가 뭐 기다려주고 싶으면 기다려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가도 됩니다. 내 지금 뭐 내가 안 나오겠다는데 그게 무슨 내 의견이 중요한 거지. 남 눈치 보지 말았잖아요. 내가 한 달 기다려달라 하면 내가 왜 기다려줘야 되죠? 물론 그게 커먼 센스긴 해요. 보통 원만스 노티스라고 하잖아요. 커먼 센스지. 그냥 상식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남 눈치 보고 살으라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전기기사 요즘 운전면허증처럼 너무 많이 있다는데 이러다가 전기과장도 경쟁력 오르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기기사 딴 사람들이 전부 다 아파트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기기사 다른 사람이 아파트 오려고 따는 게 아니에요. 일반 회사 들어가려고 따는 거지. 아니, 상이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기과장 경쟁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일단 따고 나서 얘기하세요. 따시는 분들, 아파트 오는 분이 그렇게 많잖아요. 전기기사를 무슨 시설관리에서나 뭐 하는 사람들이 그 전기과장 하려고 따는 거지. 대학생들은 대기업 가려고 따는 거예요. 중견기업 가고 대기업 가고 한전 가려고 하고 뭐 공기업 들어가려고 다 목표를 높게 잡고 보는 거지. 누가 그 처음부터 밑바닥 들어오려고 전기기사를 따요. 전기기사 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아파트 온다?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남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우물안 개구리라는 뜻이에요. 되는 사람은 되는 근거를 말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설은 전기 3기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맞습니다. 굳이 전기기사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선임만 하면 장땡입니다. 선임하려고 자격증 따는 거지. 물론 그걸 4년이라는 또 경력을 또 채워야 무제한 용량 선임이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끔 그럼 하시면 되고요. 4년간 기사 주임하고 올라가도 뭐 그렇죠. 무난합니다. 일하는 시간 좀 서글프긴 한데 당직 근무도 괜찮습니다. 당직 근무하면서 또 내 사업 될 만한 거 또 그 다음날 쉬잖아요. 그 다음날 뭐 쉬면서 게스트하우스 창업 이런 거 좀 공부해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게스트하우스 하나
차려놓고 이제 영업하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단계에 스테이블한 스테이지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과정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내 스테이블 인컴, 안정적 소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뭐 다른 것도 괜찮고요. 보통 나이 드신 분이 기능장을 따시고 좀 젊다면 기사를 따시더라고요. 기능장은 이제 작업형에 포함되고요. 기사는 100% 이론입니다. 본인 성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이직 잦아서 소문날까 걱정인데 어떡하냐고요. 소문 안 납니다.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누가 그 내 얘기 한다고. 세상은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력서에 안 적으면 됩니다. 자주 옮겨 다니는 걸. 기계선임 자격증 중에서 어떤 자격증 따는 것이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건축 설비 기사가 좋습니다. 기계선임은 건축 설비 기사가 가성비다. 쉽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커리큘럼을 좀 보고 내용도 조금 살펴봤는데 건축 설비 기사가 좀 만만해 보이더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뭐 따야 되는지. 저는 아파트 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결국은 내 사업을 더 키워가지고 사업가가 돼야지. 자격증 더 따가지고 뭐 아파트 계속 할 일 아니니까 잠시 거쳐가는 거지. 무조건 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내가 그냥 좀 가난하게 살고 싶다. 가난하게 사는 걸 만족한다. 근데 평범함도 아니야. 평범함과 평균 이하의 삶에 만족한다면 근로소득자. 평균 이하의 삶에 만족한다면 근로소득자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비범한 삶, 평균 이상의 삶을 지향한다 라고 했을 땐 반드시 본인 사업을 해야 됩니다. 투자로도 안 됩니다. 투자로 절대 부자 못 됩니다. 투자를 사업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부자의 초입으로 들어갑니다. 평범하고 평균 이하의 삶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면 무급쟁이로 살아도 됩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 삶은 아니죠. 비범한 삶을 살고 싶다. 이 녹색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녹색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저는 평균 이하의 삶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범한 삶과 평균 이상의 삶을 지향합니다. 반드시 본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평생 일해봐야 집 한 채 못 삽니다. 물론 금전적인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 거냐. 그냥 직관적인 예를 들면 직관적인 그냥 금전이 다는 아니에요. 금전이 다는 아닌데 여러분들 자꾸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이 정도 되면 평균 이상의 삶이라고 봅니다. 저는 매매가 8억 정도 이상의 아파트 실거주 하면서 월소득 한 500 이상 한 이 정도? 최소 이 정도 되면은 중상급 이상 상위급이죠. 이 정도 되면 상위급이에요. 저는 어떤 걸 하고 있냐고요? 저는 이제 아파트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또 하고 있고 법인 사업체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입니다. 임대 사업이고 여러분들 유튜브도 유의미한 수익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까요? 유튜브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안 궁금하세요? 진짜 얼마나 벌까? 그거 안 궁금하세요? 유튜브 하면 여러분 얼마 벌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하면 구독자가 17,000명 정도 되고 저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남들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추정해보세요. 얼마나 벌 것 같은지 철PD 종합편성 채널이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돈 얼마 입금됐는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20만원대 예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철PD 종합편성이요. 조회수가 엄청 많은 편이에요. 엄청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로 받습니다. 돈을. 싱가포르에서 달러로 받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거하고요. 수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독자하고 수익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 600불 돼 있죠. 이거는 좀 적을 때예요. 100만 원 넘게 들어요. 752달러 돼 있잖아요. 해외로 입금됩니다. 752달러면 100만 원 넘습니다. 물론 이건 업앤다운이 있어요. 구독자하고 유튜브 수익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또 많이 올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또 수익은 커지고요. 영상을 많이 안 올리고 열심히 안 하면 수익도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 또 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는 만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조금 편하게 하는 편입니다. 품이 좀 덜 들어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앉아서 떠드는 방송이잖아요. 앉아서 떠드는 방송인데 일단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것 자체가 야외 방송 이런 것들은 나가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좀 편한 편이에요. 2번 보면 2번 본 만큼 돈 들어오냐고요? 맞아요. 조회수 1당 1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